발열 분해를 하는 이러한 물질, 그런데 액체하고 고체예요. 이 물질들의 순서를 봤더니 이게 아니고 입속에 여기 이 위험성, 물리적 위험성이 있는 물질들 이 순서를 봤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하나 이게 2주째 건데 여기서 인화성을 지워주세요. 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인화성 물질이라고 인화성 에어로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인화성을 빼놓고 그냥 에어로졸로 바뀌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말할 때는 그냥 에어로졸, 인화성 에어로졸 그렇게 말해도 되겠지만 일단 법에서 이렇게 정했다라는 것은 알고 인화성을 붙이든 안 붙이든 일단은 법에서는 이렇게 인화성을 지었다는 거를 알아두고요. 그리고 이 순서를 봤어요. 그랬더니 이 폭발성 물질을 제외하고서는 대체로 가스상 물질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액체, 고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산화성 가스가 있고 산화성 액체, 고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우리 일반적인 생각 같으면은 산화성 기체, 액체, 고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띄어놨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이거를 다 놓고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가스가 먼저 나오고 액체, 고체 그 다음에 인화성 여기도 이제 에어로졸 했을 때는 가스라고 생각을 해서 아마 먼저 붙인 것 같은데 에어로졸도 가스라고 인화성이라고 해서 그런데 이제 인화성을 지어줬고 인화성 액체, 고체 같은 특성이 있다면은 가스, 액체, 고체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이 순서가 그다지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맥락을 이어서 생각을 할 때 가스하고 액체, 고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그 물질의 특성을 좀 이해하기가 연관시켜서 이해하기가 좀 편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자연 발화성 액체, 자연 발화성 고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순서도 기억을 하고 공부를 하면은 기억도 빨리 하겠고 잘 잊어버리지도 않을 겁니다. 앞에도 다 가스 물질이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고체, 자기 반응성 지금 이거죠. 이거는 상당히 종류가 세분화된 것이 많아요.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은 어떤 물질이고 2는 어떤 물질이고 그거 외우는 거는 지금 상태에선 지금 여러분 상황에서는 외울 필요도 없고 외우기도 어려워요. 이제 시험을 이러한 기사 시험을 볼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이 공부를 할 때는 좀 자세하게 알아둬야 되겠지만 지금은 이런 용어조차 처음 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외울 거는 없지만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겠습니다. 1, 2, 3을 볼게요. 1번부터 보면은 포장된 상태에서 폭갱하거나 급속히 포견하는 자기반응성 물질. 폭갱하고 포견의 뜻은 얘기를 했습니다. 초속보다 빨리 던지면은 폭갱, 음속보다 늦으면은 폭견이라고 했는데 음속이 1초당 340m예요. 그러니까 340m보다 빠르면은 폭갱이고 340m보다 조금 천천히 불이 번지면은 폭견인데 340도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급한 폭견이 있고 좀 느린 폭견이 있겠죠. 1분에 10m 번지는 불도 있을 것이고
1분에 300m 번지는 불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어느 만큼 빨리 폭염하느냐에 따라서, 폭격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빨리 번지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는 수도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형식 2, B를 보면은요, 폭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된 상태에서 폭갱도 안 하고 급속한 폭염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1분당 340m 안팎으로 불이 퍼지는 그러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그 포장물 내에서 열 폭발을 일으키는 경향을 가지는 자기 반응성 물질, 화학 물질이라는 것이 물질 자체로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용기 속에 들어있는데, 이 용기 안에서 열 폭발을 일으킨다. 폭갱도 하지 않고 폭염도 하지 않지만 폭발성이 있어서 그 용기 안에서 열 폭발을 일으키는 그러한 물질이고요. 그다음에 형식 C, 부분 3을 보면은 폭발성은 있어요. 포장된 상태에서 폭갱도 급속한 폭염도 하지 않아요. 열 폭발도 일으키지 않아요. 그럼 2하고 3하고 차이는 폭발성 있는 거 똑같고, 포장된 상태에서는 폭갱도 급속한 폭염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분 2는 포장물 내에서 열 폭발을 일으켜요. 그런데 부분 3은 포장된 안에서 열 폭발도 없는 것. 이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부할 때 지금 이 수업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비슷한 종류가 다른 과목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눈으로 이렇게 훑어보지 말고 무엇이 차이가 있는가, 이거를 좀 눈여겨보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9번 4예요. 실험실 실험에서 요 안에 거는 실험실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상황이었고, 여기서는 실험실에서 이제 실험을 해본 거예요. 실험실에서는 이러한 위험한 물질들 실험하기가 어렵죠. 과거에 이제 이런 사고가 있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했을 수가 있으나, 실험실에서 이렇게 막 폭탄 터지듯 하는 실험은 어렵겠죠. 물론 하려면 하겠지만 아주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요. 이제 4, 5, 6, 7은 실험실 실험입니다. 이제 9분 4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하나만 나타내는 것, 이런 것이 이제 형식 D인데요. 폭균이 부분적이고 급속히 폭염하지 않고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거나, 이런 물질이거나, 또는 전혀 폭격하지 않고 완만하게 폭염하며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음. 이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1번보다. 1번은 폭갱이 부분적인데 2번은 전혀 폭갱하지 않아요. 그리고 1번은 급속히 폭염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2번은 완만하게 폭염해요. 그러니까 불이 번지는 상황이 1번하고 2번은 음속을 넘어가거나 안 넘어가거나, 1번은 부분적이지만 불 번지는 속도가 음속을 넘어가요. 폭갱이 부분적으로 일어나요. 그런데 2번에서는 전혀 폭격하지 않습니다. 340m를 넘어가지 않고, 그런데 폭염에 있어서는 1번은 급속히 폭염하지 않고, 그런데 2번은 완만하게 폭염을 합니다. 그리고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1번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2번도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차이는 폭격이 부분적이다, 여기는 폭격하지 않는다. 그런데 폭격은 여기서는 또 일어나고 여기서는 일어나지 않는다. 참 애매하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가 있구나 기억한다기보다는 이 여러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로 공부를 할 때 비슷비슷한 게 있으면 거기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어요. 어떤 것이 다른가를 좀 확인하면서 공부를 하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3번은 폭갱도 안 하고 폭염도 안 해요. 그리고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중간 정도의 반응을 일으킨다. 1번은 격렬한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 2번은
격렬한 반응 일으키지 않는 대신에 완만하게 폭연하고, 3번은 폭갱도 안 하고 폭연도 안 하고 약간 중간 정도의 반응만 일으킨다, 이런 것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나올 수가 있어요. 시험에 2번하고 3번을 사지선다해서 비교를 하면은 어떤 것이든 간에 좀 센 것이 숫자가 적죠, 등급이. 그런데 뭐 몇 미터를 간다 이런 거는 기억을 못하지만 어느 반응이 좀 더 세다, 덜 세다, 이거는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기에 다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비교할 줄 아는 공부를 하라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9분 5. 실험실 실험에서 전혀 폭갱도 폭연도 하지 않고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반응이 약하거나 아니면은 없다.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반응이 없거나 아주 조금 있는 거. 그래서 형식 4보다 아주 약한 반응을 나타내는 것이 형식 5번입니다. 그럼 6번. 실험실 시험에서 공동 상태 하에서 폭갱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여기서는 이 5번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던 용어가 들어갔어요. 공동 상태. 속이 비었다는 거죠, 동굴처럼. 거기서 폭갱하지 않거나 폭연하지 않고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반응이 약하거나 없는, 또는 폭발력이 약하거나 없다가 판단되는 자기 반응성 물질. 7번이요. 공동상태, 여기도 공동상태 나왔습니다. 6번하고 7번은 공동상태가 나왔어요. 폭격하지 않거나 전혀 폭연하지 않고 밀폐 상태에서 가열하면은 반응이 없거나 폭발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질. 6번하고 7번을 비교하면은 밀폐 상태에서 가열을 했을 때 6번은 반응이 약하거나 없는 것, 또는 폭발력이 약하거나 없는 것. 반응하고 폭발력이 약하거나 없는 것. 그런데 7번은 반응이 없어요. 뭐 약한 것도 아니라 반응도 없고 폭발력도 없는 것. 이런 물질이 9분 7입니다. 그러니까 보기에서 만약에 선다가 나온다면은 어느 것이 더 위험성이 큰 건가는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자연 발화성 액체입니다. 여기는 두 개를 같이 넣는데 이 하나 가지고 슬라이드 하나를 차지하기가 좀 뭐해서 넣는데 오히려 비교하기가 좋죠. 자연 발화성 액체, 자연 발화성 고체. 뜻은 똑같아요.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해서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자연 발화성 고체는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그렇죠? 똑같이 공기하고 접촉했을 때 5분 안에 발화하는 건 똑같은데 자연 발화성 액체는 그 물질 자체가 액체, 고체일 때는 고체입니다. 액체는 이제 두 가지 경우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하는 자연 발화성 액체인데요. 액체를 불활성 담체에 가해서 공기에 접촉시키면 5분 이내 발화하는 것. 두 번째는 액체를 적화한 여과지를 공기에 접촉시키면은 5분 이내에 여과지가 발화 또는 탄화되는 건데요. 1번하고 2번은 담체라는 말이 나오고 여과지가 나옵니다. 여과지는 그 필터인 거죠. 필터이고 필터를 자연 발화성 액체에다가 적신 것이고, 불활성 담체는, 담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묻히는 물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수질 폐수 처리할 때 담체라는 거 배웠을 거예요. 물 처리할 때, 폐수 처리할 때 미생물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려면은 미생물이 많아야 되는데, 미생물이 많게 하려면은 물 속에 어떤 물체를 넣어서 물 표면에 미생물이 많이 달라붙게 하죠. 그러한 물질을 담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러한 어떤 물체의 표면에다가 이 자연 발화성 액체를 묻힌 거예요. 그랬을 때 5분 이내에 발화가 하는지
어쨌든 종이도 마찬가지고 이 여과지를 꼭 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종이나 헝겊이 될 수도 있죠. 그것이 5분 이내에 불이 나는 것, 이것이 자연 발화성 액체이고요. 자연 발화성 고체, 이거는 참 단순하죠. 고체, 공기와 접촉하면은 5분 안에 발화하는 고체.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기 발열성 물질입니다. 스스로 열을 낸다는 거죠. 주변에서 어떤 외부에서 에너지를 열을 주지 않았는데도 공기하고 반응을 해서 자체적으로 발열하는 물질. 여기서 그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액체하고 고체입니다. 구분 1하고 2인데요. 첫 번째는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않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 액체 물질. 여기 정의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구분 2는 구분 1보다는 이제 위험성이 조금 낮아진 것. 어떻게 낮아졌나 보겠습니다. 이 1, 2, 3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발열성 물질이에요. 첫 번째, 140도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또 140도에서 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고, 포장이 3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는 140도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140도에서 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이고, 120도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이고, 포장이 450ml를 추가했어요.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140에서 100mm 여기서 양성. 2번도 마찬가지예요. 140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 세 번째까지 봅시다. 140도에서 100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럼 이제 또 다른 점이 무엇인가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40도에서 2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 140에서 두 번째도 140에서 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 세 번째, 140에서 25mm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음성.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는 1, 2, 3번이 다 똑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 줄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는 포장이 3세제곱미터를 초과. 두 번째 거는 포장이 450리터를 초과. 여기서 차이점은 리터니까 액체겠죠. 3세제곱미터면은 고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서는 120도에서 100ml가 하나 더 들어갔어요. 25는 약간 작은 그릇이고 100은 좀 큰 그릇이겠죠. 여기에서 양성이라고 나왔습니다. 온도는 좀 낮아졌고 크기는 크지만 142번의 첫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을 비교해 보면은 첫 번째하고 세 번째 그릇의 크기는 똑같아요. 그런데 온도가 다르죠. 그다음에 3번을 보면은 100도에서 100ml 정방형 용기를 이용한 시험에서 양성. 온도가 이제 2번, 3번보다 2번의 세 번째 온도보다 낮아졌죠. 어떤 점이 다른가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차츰차츰 위험의 정도가 낮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 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물하고 반응을 하면은 물이 닿으면은 또는 물이 아니더라도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으면은 그 수증기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거나 불이 붙거나 또 불은 안 붙지만 가스를 내놔요. 그런데 그 가스가 이제 인화성 불 붙는 그런 가스를 내는 거죠.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불이 붙거나 또는
불이 붙을 수 있는 이산성 가스의 양을 발생시키는 고체 액체 상태의 물질이나 그 혼합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물질에 의해서 불이 났을 때는 물 뿌려서 불을 끄면 안 돼요. 그럼 더 반응이 불이 더 크게 일어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것도 1번, 2번, 3번으로 구분이 되는데 1번이 제일 강한 위험성, 2번이 구분 2가 덜 강한 거, 구분 3이 가장 덜 위험한 성질입니다.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1번은 상온에서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여 발생가스가 자연 발화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또는 상온에서 물과 반응해서 이산성 가스의 발생 속도가 1분간 물질 1kg에 대해서 10리터 이상인 물질 또는 화합물. 상당히 용어가 기네요. 물하고 격렬하게 반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막 휘저어주는 그런 소용돌이 치는 그런 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반응을 해서 발생가스가 자연 발화예요. 이산성 가스를 내놓는 게 아니라 막 자체가 타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불씨가 날아오지 않더라도 스스로 타는 거, 또는 상온에서 물과 이제 격렬하게 반응을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일반적인 반응에서 일반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격렬한 반응보다는 좀 느려요. 그래서 즉시로 불이 붙지를 않고 이산성 가스를 내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물 반응성 물질 1kg이 그 가스를 10리터 이상 내놓는 것, 이러한 것이 물 반응성 물질의 가장 위험성이 큰 부분 1입니다. 2번을 보면은 상온에서 물과 반응해서 이산성 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서 20리터 이상이고 부분 1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일단 부분 1에는 해당하지 않고요. 1에서는 격렬한 반응이 있었는데 2에서는 격렬한 반응은 없어요. 격렬한 반응에서 일어나면 일단 1인 것이고 2번은 이산성 가스를 발생하는 속도가 1번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느립니다. 1번은 1분간 1kg에 대해서 10리터 이상의 가스를 내놓는데 부분 2에서는 1시간당 1kg에 대해서 20리터. 1분이고 1시간이면은 상당히 차이가 많죠. 1분과 60분. 60분이고 가스 발생량은 2배인데 이 가스를 가스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속도는 60분의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은 1번하고 2번을 비교를 해보면은 시간은 1번이 2번에 비해서 60분의 1밖에 안 걸려요. 그 사이에 내놓는 것이 10리터. 그리고 2번은 속도가 60배로 느려졌고 양은 2배로 늘어났고 차이가 있죠. 그다음에 3번. 상온에서는 물과 천천히 반응해서 이산성 가스의 최대 발생 속도가 1시간당 물질 1kg에 대해서 1리터 이상이며 부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3번은 상당히 이제 이산성 가스를 내놓는 속도가 느려졌고 그리고 양도 많이 줄었어요. 1시간당이면은 지금 여기 2번도 1시간당, 3번도 1시간당인데 2번은 1시간당 20리터 이상을 내는 데 비해서 3번은 1리터 이상 많이 양이 줄어들었죠. 발생시키는 양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물반응성 물질에 대해서 동영상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은 요즘은 굉장히 그 일반인들도 건강의학 용어도 많이 알고 이런 소방 용어도 많이 알아요. 또 환경 용어도 많이 압니다. 워낙 의사들이 방송에 나와서 건강에 좋은 식품 이런 것들 설명하면서 의학 용어를 많이 말을 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요. 또 환경 용어에 대해서도 많이 하는데 지금 이 물 반응성 물질 이런 것은
요즘은 또 드라마가 미드라고 그래야 되나? 거기서 소방관들의 활동을 이렇게 시리즈로 보여주는 드라마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러한 물질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화재가 났는지 그 원인을 이 드라마 속에서 소방대원들끼리 알려주는 것. 그리고 내가 이 찾은 것은 한국 드라마인데 한국 드라마에서 어떤 직장 동료 두 사람이 한 사람 좀 상사이고 한 사람은 아랫사람이에요. 상사가 어디에 잡혀가 갖고 의자에 앉아 있고 이렇게 다 온몸을 묶였어요. 그 자리를 이제 부하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상사 묶여 있는 거를 풀려주려고 가까이 오려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가까이 오지 말라고 그래요. 나는 드라마에서 답답한 게 빨리 핵심적인 걸 얘기를 해야지 거기서 막 자꾸 더듬고 똑같은 말 되풀이하고 오지마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왔어요. 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불에 타서 죽었는데 어떻게 됐냐 하면은 그 가까이 올 때 어떤 뭐에 발에 걸리게 돼 있어요. 발에 걸리면은 거기에서 이 위에 있는 물통이 끼우러지거나 뭐 마개가 열린다거나 해서 물이 쏟아지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앉아서 묶여 있는 사람은 그 화학 물질에 물 반응성 물질이 온몸에도 발라져 있거나 아니면 이 의자 발 주변에 그런 물질이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발에 뭔가를 걸리면은 물이 쏟아지는 장치를 해놨고 그거를 모르고서는 와서 발에 걸려서 물이 쏟아지고 불이 타서 사망을 한 건데 그게 이제 나중에 왜 그렇게 됐을까 자기네끼리 원인을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물 반응성 물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드라마를 즐겨보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 위험 물질에 대해서는 더 잘 알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좀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찾아놨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 다음 산화성 액체입니다. 산화성 기체 말할 때 그 자신은 불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물질 화학 물질인 거죠. 화학 물질의 그 반응식 분자식을 보면은 속에 산소가 들어있는 그러한 물질들 많죠. 저번에 예를 든 것이 H2SO4였습니다. 그냥 유리산소 공기 중에 있는 것은 O2인데 H2SO4처럼 다른 물질에 들어가 있는 화학 물질 상태에 산소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이 그 물질이 분해되면서 산소가 발생되면서 다른 물질을 탈까 말까 하는 물질은 타게 만들어주고 타고 있는 물질은 더 세게 태워준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액체인 경우가 이제 산화성 액체인 거죠.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않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또는 연소를 촉진 타고 있는 거를 더 빨리 잘 타게 하는 물질인데 이 산화성 액체 구분 1, 구분 2, 구분 3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산화를 잘 시켜서 불을 더 크게 만들고 빨리 내게 하는가에 따라서 그 위험성이 큰 것이 이제 1번인데 보겠습니다. 물질과 셀룰로스의 중량비가 1대1 혼합물을 시험한 경우 자연 발화하거나 그 평균 압력 상승 시간이 50% 과염소산과 셀룰로스 여기 뭔가 콤마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걸 그대로 긁어왔더니 안 보이네요. 과염소산과 셀룰로스의 중량비 1대1 혼합물의 압력 상승 시간 미만인 물질 또는 혼합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화성 액체하고 셀룰로스의 중량비가 1대1인 혼합물로 시험을 한 경우에요. 그랬을 때 자연 발화하거나 또는 그 평균 압력 상승 시간이 50% 과염소산하고 셀룰로스의 중량비 1대1 과염소산 50% 농도인 과염소산하고
셀룰로스를 1대1로 섞은 혼합물하고 비교를 했을 때 그 과염소산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평균 압력 상승 시간보다 낮은 것, 이것이 이제 부분 1입니다. 좀 말이 설명이 애매모호하죠. 그러니까 뭐하고 비교를 했냐면은 이 물질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하고 또 50% 과염소산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이 두 가지를 놓고 비교를 했을 때 평균 압력 상승 시간이 이 과염소산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의 압력 상승 시간보다 적은 거, 그러면은 이제 부분 1입니다. 압력이 상승한다는 게 좀 무섭죠. 고압이 되는 거. 그런데 그렇게 압력이 고압으로 되는 시간이 더 짧은 거예요. 순식간에 고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성이 높은 거. 여기서 비교는 산화성 액체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그리고 50% 과염산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자연 발화하거나 또는 평균 압력 상승 시간이 이 다른 물질보다 더 짧은 것, 미만이라고 그랬죠. 짧은 시간에 압력이 고압으로 올라간다. 그런 물질은 위험한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산화성 액체하고 셀룰로스의 또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염소산 나트륨 40% 수용액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했을 때 평균 압력 상승 시간 이하인 경우, 즉 이 산화성 액체의 압력 상승 시간이 염소산 나트륨의 압력 상승 시간보다 낮은 경우, 그리고 부분 1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것이 이제 부분 2. 앞에서는 50% 과염소산이었어요. 두 번째는 염소산 나트륨 40%. 염소가 들어간 거는 마찬가지인데 여기서는 산소하고 혼합물이고 여기서는 나트륨하고 혼합물입니다. 그리고 농도가 훨씬 높죠. 1이, 2번은 농도가 조금 낮습니다. 세 번째, 산화성 액체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질산 65% 수용액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여기 했을 때 압력 상승하는 시간이 이 질산 수용액보다 낮아요. 그리고 부분 1과 2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래서 누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압력이 그것보다 압력 상승 시간이 짧은 것, 이것을 이제 구분하는 겁니다. 압력 상승 시간이 길면은 조금 덜 위험한 것이고 압력 상승 시간이 짧을수록 위험한 겁니다. 그다음에 산화성 고체, 정의는 똑같아요. 그러나 그 물질 자체가 기체냐 액체냐 고체냐에 따라서 기체, 액체, 고체로 그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고체도 구분 1, 2, 3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어떤 물질하고 혼합물하고의 이제 비교인데요. 첫 번째는 산화성 고체하고 셀룰로스하고의 혼합물, 그리고 브롬산 칼륨하고 셀룰로스의 혼합물. 셀룰로스는 똑같은데 셀룰로스에다가 산화성 물질을 섞는지 아니면 브롬산 칼륨을 섞는지, 이 차이입니다. 이랬을 때 연소 시간이 이 브롬산 칼륨보다 짧은 거, 평균 연소 시간 미만, 이 브롬산 칼륨보다 그 시험하고자 하는 고용 물질이 연소 시간이 짧은 거면은 1입니다. 부분 1. 순식간에 탁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역시 셀룰로스는 똑같고요. 이 산화성 고체하고 브롬산 칼륨하고의 비교입니다.
근데 혼합비가 달랐어요. 1에서는 브롬산 칼륨이 3, 셀룰로즈가 2였는데 여기 3대 2. 지금 두 번째에서는 브롬산 칼륨이 2, 셀룰로즈가 3입니다. 이 두 가지 물질을 연소시켰을 때 연소 시간이 브롬산 칼륨보다 짧으면은 9분 2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분 3입니다. 여기서 산화성 고체 있고 여기 브롬산 칼륨은 다 똑같은 물질로 시험을 했는데 이제 혼합비가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요. 3번의 경우에는 이제 혼합비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산화성 고체하고 브롬산 칼륨하고 셀룰로즈 혼합비에 따라서 다르기는 하지만 브롬산 칼륨보다 연소 시간이 짧은 것, 이것이 이제 산화성 고체라고 되겠습니다. 다음 유기과산화물인데요. 유기과산화물은 정의를 보면 한 개 혹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 라디칼에 의하여 취한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이가의 5,5 구조를 가지는 액체 또는 고체 유기물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과산화수소가 나왔습니다. 과산화수소는 물은 H2O죠. 이게 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산소 원자가 두 개가 된다. 이것이 과산화수소입니다. 과산화, 산소가 과하게 많다는 거, 물보다. 그래서 H2O. 근데 둘이 속삭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O가 두 개인 거죠. 이렇게 되겠죠. 구조식을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다른 원자단하고 유기 원자단하고 치환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해 보면은 이 부분만 남겨졌죠. 기본적으로 이 골격은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 과산화수소는 수소가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 두 개가 두 개 전체 또는 둘 중에 하나가 다른 유기물 단 하나의 유기물이 아니라 유기화합물하고 결합되어 있는 것을 유기과산화물이라고 합니다. 일단 과산화수소의 분자식을 알면은 분자식은 이렇게 되고 구조식은 이렇게 돼 있고 그 중에서 수소가 다른 유기 원자단하고 치환되어 있는 거, 바뀌어져 있는 거 그러한 물질이 유기과산화물이에요. 과거에는 과산화수소를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는데 상처 소독하는 데 썼어요. 넘어져서 이렇게 무릎이 까지거나 팔꿈치 까졌을 때 그걸로 하면은 막 거품이 뽀글뽀글 이러면서 되게 아프거든요. 어떤 사람은 머리 탈색하는 데도 썼습니다. 탈색 효과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식 A, B, C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1번 형식 A 가장 위험성이 강한 것 포장된 상태에서 폭갱하거나 급속히 폭연하는 유기 과산화물. 두 번째는 폭발성을 가지며 포장된 상태에서 폭갱도 급속한 폭연도 하지 않으나 그 포장물 내에서 열 폭발을 일으키는 성향을 가지는 유기 과산화물. A하고 B를 비교해 보면은 A는 폭발성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나 B는 폭발성이 언급되어 있어요. 그런데 A는 폭갱하거나 급속히 폭연한다고 했습니다. 불이 막 급하게 번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이 번지는 거는 그다지 빠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폭발을 하더라도 불이 급하게 번지지 않으면은 좀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겁니다. 근데 불이 급하게 번지는 거는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 물질로 간주되고요. 그리고 포장물 내에서 열 폭발을 일으킨다. 폭발은 하지만 폭발성이 있어서 포장된 상태 안에서 폭발은 하지만 급하게 불이 번지거나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C를 보면은 폭발성이 있어요. 그리고 포장된 상태에서 폭갱도 급속한 폭연도 하지 않아요. 여기까지는 B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B는
포장된 내에서 열폭발을 한다고 그랬는데 C는 열폭발도 하지 않는다. 유기 가산화물 자체가 뭐 안전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C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는 그런 것이고요. D, E, F, G도 있는데 지금 49분이라서 여기 유기